분명히 클립 초반부에는 뭔가 상황에 맞게 상황 인식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순간 갑자기 원래 말하던 톤하고도 굉장히 달라지고 손자를 못 알아보면서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속 장면을 가지고 이 선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 봤고요. 네, 오동 선생님은 처음이라서 네. 오동 선생님이 그 장면을 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설명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뒤집어씌워요. 네. 먼저 선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망이라는 건 급격하게 주의력이랑 의식의 수준이 저하되는 그런 장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진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 진압력은 내가 현재 처한 이 환경을 얼마나 인식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이 몇 시고 계절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이 능력을 진압력이라고 하죠. 진압력 그리고 주의력의 저하가 나타나고요. 언어적인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여타 다른 인지 기능의 저하를 동반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환각이라고 부르는 거, 환청이라든지 환시 같은 걸 보는 경우들이 있고요. 망상이라고 해서 상황에 맞지 않는 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여기서도 그 진현철 회장이 보면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네, 나를 죽이러 왔다 하면서 어떤 피해 망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게 실제로 선망에서 굉장히 좀 흔한 증상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증상들을 많이 보여서 저희 정신과에 이제 협진 의뢰가 오는 경우들이 많죠. 보통 이 선망은 이제 신체적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외부 물질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외부 물질이 이제 약이죠. 그래서 이제 종합병원에 있다 보면은 이제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과 약뿐만 아니라 또 각 과에 각 질환에 맞는 여러 종류의 약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약들이 안전성이 확보가 되었지만 외인성 물질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 어떤 이상 반응을 일으키면서 선망과 같은 증세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해질이라고 해서 나트륨이라든지 칼륨이라든지 우리 몸의 어떤 물질들의 수치가 좀 불균형할 때 그걸로 인해서 이런 선망 증세가 만들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장면 속의 선망의 근거는 일단 대표적으로 좀 급격하게 발생했다는 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망 같은 경우는 인지 기능의 변화가 굉장히 단시간 내에 일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극단적으로는 정말 수분 이내에 갑자기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드라마 속 장면을 봤을 때에도 분명히 클립 초반부에는 뭔가 상황에 맞게 상황 인식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순간 갑자기 원래 말하던 톤하고도 굉장히 달라지고 손자를 못 알아보면서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인식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선망이라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치매에서도 그렇지만 이 선망에서도 사람을 못 알아보는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떨어지는데 좀 더 오래 보고 익숙한 사람은 더 잘 알아보고 낯선 사람은 더 못 알아보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더 오래 본 이양재 이사는 알아보고 덜 본 손자 같은 경우에는 못 알아보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것도 뭐 어떤 다른 정신질환보다는 선망이나 치매, 특히 좀 선망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선망의 특징이 하루에도 이런 변동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중 변동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낮 시간에는 좀 괜찮아졌다가 밤 시간에는 다시 의식이 떨어지면서 선망이 악화되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밤에 지금 심해진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에도 이제 야간에 응급협진이 걸리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선망 증세가 와가지고 정말 행동 조절이 지금 되지 않는데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급하게 이렇게 가곤 했던 기억들이 있네요. 근데 저는 되게 좀 재미있던 기억인데 제가 전공이 3년차 때였나? 정형외과에서 선망 협진이 밤 한 11시쯤에 온 거예요. 도저히 컨트롤이 안 되고 주사 처치라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꼭 좀 직접 와서 봐달라
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진정이 됐어요. 네. 말로써.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 보호자분들이랑 네, 간호사, 의사,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정신과는 뭐 이것도 말로 할 수 있는 거냐 되게 놀랍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보통은 주사 처치 드리는데 네, 그렇게 됐던 경험이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망 환자분이 HIV 환자분이셨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정말 통제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본인한테 꽂혀있던 수액 라인을 다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가 나는데 이거를 이제 휘두르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들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되게 어려웠죠. 네. 아무래도 이제 HIV니까 이게 어떤 점막을 통해서 혈액이 닿게 되면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모르는 미세한 상처들이 노출된 부위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좀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선망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루에도 뭐 수십, 수백 건의 선망 환자분들 협진이 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수술한 케이스들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이 수술이라는 프로세스 자체가 일단은 마취를 거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취 약에 의해서도 이 선망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 수술이라는 과정이 사실 신체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혈액 수치나 이런 것들의 불균형이 수술로 인해서 유발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또 2차적으로 선망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그런 어떤 심장 수술이나 뇌혈관 수술이나 어떤 큰 근육들, 뼈 수술 같은 경우에 특히 또 잘 생겨요. 치매와 선망의 차이는 선망의 경우에 굉장히 급격하게 발생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가역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돌아온다. 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나 싶어요. 반면에 치매 같은 경우는 뭐 종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알츠하이머죠.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느린 진행을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수개월, 그리고 대개는 수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서 인지 기능이 순차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고요. 대신에 선망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비가역적인, 한번 떨어진 기능은 회복되지 않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게 차이점이죠. 근데 또 이게 정말로 애매한 경우들도 많고, 맞아요. 네, 저희 정신과 의사들도 쉽지 않은 게 치매랑 선망이랑 같이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치매가 심하지 않은 치매 수준으로 있으시다가 병원에 입원해서 선망이 같이 오면 이게 정말로 치매인지 선망인지 헷갈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좋아진다 하더라도 인지 기능이 좀 떨어진 상태로 좋아지기 때문에 그제서야 이게 좀 치매가 같이 있었던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치매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알츠하이머 다음으로 흔한 게 혈관성 치매거든요. 혈관성 치매는 문자 그대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치매가 발생하는 겁니다.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생기는 치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근데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알츠하이머에 비해서는 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건 단시간에 일어났으니까 선망이네 라고 단정을 짓다가 오히려 좀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다른 신경학적인 징후들이 없는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의심이 된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확실히 이 장면에서도 진양철 회장이 기존의 그 동정맥 기형이라는 뇌혈관의 어떤 그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부터도 어떤 뭐 스트레스 상황이나 충격을 받을 때 한 번씩 휘청휘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망의 가능성도 있고, 사실 뇌출혈에 의한 혈관성 치매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다. 두 가지 다 열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선망은 치료가 가능하죠. 아까 저희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가역적이라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제 선망의 어떤 정의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선망은 되게 뚜렷한 원인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신체 질환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외인성 물질, 약품이나 술 같은 것들에 의해서 유발되는 경우도 흔하죠. 그리고 전해질 이상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교정이 되었을 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게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인 질환, 원인이 되는 어떤 문제를 교정하는 게 선망의 치료법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망 증상으로 힘들어하실 때는 어떤 약을 써서 그런 환각이나 망상 같은 걸 조절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진압력,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놓여 있구나를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낮에는 꼭 커튼을 쳐서 네, 좀 밝게 해드리고 밤에는 전등을 꺼서 밤이라는 걸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죠. 네, 그리고 간병을 할 때는 그 친숙한 사람, 가족이랑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간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 번째 클립에서 커튼을 다 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기보다는 이 사단이 일어나기 전에 회장님이 진압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커튼을 좀 열어놓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낮에는 열어두고 네, 지금 시간에 이제 불 끄고 좀 주무시도록 해야겠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수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수면 사이클이 좀 일정해지는 게 이 진압력 회복 그리고 의식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망상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굳이 없더라도 조금 잠을 깊게 주무실 수 있도록 약을 처방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선망이라기에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은 없었어요? 선망은 사실 이제 의식의 혼탁, 네. 약간 클라우디니스라고 표현을 하죠. 맞습니다. 명료도가 좀 떨어져요. 딱 이렇게 보면 느낌이 있는데 약간은 이제 반응 속도도 좀 느리시고 조금 어눌하게 말씀을 하시고 나와 지금 같은 공간에서 대화를 하고 있지만 다른 데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장면은 뭐 굉장히 급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 의식 수준이 너무 또렷하시다가 네, 그런데 시간이랑 내가 바지를 입고 있지 않은 그 부분만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렇게만 인지하지 못하는 거는 대단히 어렵다. 드라마적인 요소를 이제 조금 넣은 설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속 장면을 가지고 선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컨텐츠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